네, 토마토 모닝쇼의 최종 전략 시간 오늘장 모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이네요. 토마토 투자자문 박준현 운용력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선 전일 시장 특징 이슈들 전반적으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어떤 점 보셨나요? 지난주 금요일 날 시장 자체도 계속 변동성이었죠. 맞아요. 변동성이 보니까 지지난주 2월 24일부터 했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네, 그렇죠. 거의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제 평균 40~50포인트 정도 변동성이 조금 좀 줄어들고 있는 쪽인데. 그랬군요. 예. 지지난주까지는 뭐 장중에 70포인트, 80포인트 했었으니까. 여전히 시장의 이제 변동성 부분 자체가 이제 미국의 국채 수익률 상승과 그다음에 이제 중국 시장의 움직임에 따른 어떤 변동성이라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지난주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월요일 같은 경우 국채 수익률 1.4% 초반이었었는데, 그렇죠. 주 후반에 갈수록 국채 수익률이 1.5% 근처까지 넘어가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국채 수익률에 대한 변동에 따라 가지고 미국 시장이 출렁거림이 전개됐고, 그런 자체가 이제 결국 이제 중국 같은 경우가 전인대 기간이니까 중국에서도 긴축과 관련해 가지고 전인대에서 통화정책과 관련된 그러니까 안 좋은 소식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것 때문에 중국 시장에서 계속 관심 받았던 거거든요. 그렇죠. 불안한 포인트였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주 같은 경우도 금요일 같은 경우도 결국 이제 미국 시장 하락 때문에 우리 시장 자체가 하락을 했지만은 결국 이제 중국 시장이 또 살려줬다 좀 봐야 되겠죠. 낙폭을 좀 많이 줄였으니까 우리 코스피 시장이 장중에 한때 2,982까지는 내려왔다가 종가는 3,026 정도까지 올랐었는데, 맞아요. 중국 시장이 이제 개장을 하면서 1.57% 정도 상해 종합주가지수가 최근에 저점을 거의 이탈을 하려고 그랬거든요. 3,450 정도까지 내려왔다가 결국은 상해 종합주가지수가 약보합 정도 0.2% 정도 되돌림이 나오면서 3,500포인트 안착을 했는데, 그러면서 우리 코스피 지수도 하락을 줄였는데 우리 증시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증시가 거의 중국 시장에 따라서 움직였다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게 더 이렇게 확대 해석해야 되나요? 일본 시장 같은 경우도 2%가 넘게 빠졌다가 우리가 비싸게 낙폭을 줄였고요. 대만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1.5% 정도까지 하락했다가 우리가 비싼 수준의 낙폭을 줄였으니까 결국은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아시아 증시 자체가 전반적으로 중국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영향을 받았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초반에는 그 미국의 영향을 받고 중국 시장 개장하면 중국 영향 받고 이게 전체적인 좀 요즘의 흐름이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 시장이 이제 반등한 이유 자체가 결국 이제 긴축 우려 부분을 해소시킬 수 있는 내용이 나왔죠. GDP 성장률을 원래 중국 시장의 중국의 GDP 성장률 5.4% 정도 쪽으로 나오지 않게 냈었는데 전인대를 앞두고 6% 정도의 목표치를 상향 조정을 했거든요. 이 부분 자체가 상해 종합주가지수 반등의 역할을 했다. 그렇게 좀 봐야 되겠죠. 즉 중국 시장에서 긴축에 대한 우려감 자체가 GDP 성장률 상향 목표치로 나온 상향 조정을 하면서 우려감 해소가 좀 되면서 중국 시장의 안정을 찾는 부분 자체가 우리 증시를 포함해 가지고 아시아 증시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우리 코스피 지수로 딱 본다 한다면 2,980포인트가 상당히 좀 빠지게 되게 된다더나 지난 1월 29일 날 장중 저점이 2,960포인트대였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유태로웠던 부분인데 일단 종가상으로 3,000포인트를 안착했기 때문에 저점을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지난주에 확인한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군요. 일단 이제 수급의 주체는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도, 그다음에 개인 투자가들의 매수가 뚜렷했다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목요일날 금요일날 같은 이틀 동안 본다 하더라면 기관 외국인 투자가들이 거의 3조 원을 넘게 팔았는데 개인 투자가들이 3조 4천억 정도 이틀 동안 매수를 했거든요. 요즘 특징이 그렇죠. 특징이 주가 빠질 때 특히 기관 투자가들이 프로그램 매도가 많이 나오고요. 또 외국인 투자가들도 덩달아서 팔고 반면 이제 개인 투자가들은 주가 많이 빠질 때 많이 사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마 이제 반대일까요? 반등을 하니까 개인 투자가들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큰데 요즘 개인 투자가들이 대체적으로 매매는 잘한 것 같아요. 주가 많이 빠질 때 많이 사고 또 올라갈 때는 또 줄이고 그런 또 매매인데 오늘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똑똑한 개미네요. 그래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2,700 정도 매수가 들어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업종으로서는 지난주 기관 외국 투자가들이 동시에 매수한 섹터가 뭐 많지는 않은데 철강하고 보험 섹터 자체가 눈에 띄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리하고 민감주 쪽 그렇게 봐야 됩니다. 일단은 보험은 금리 상승에 수혜주고 그다음에 철강 업종은 지난주에 목요일 날 언급해드렸지만 철강 가격이 워낙 좋거든요. 지금요. 그런 어떤 영향을 받았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전기전자 쪽에 집중적인 필라델피아 지수 하락과 함께 집중적인 매도가 나왔던 게 지난주 수급의 특징이었다 봐야 될 것 같고요. 업종으로 보면 그래서 기관하고 외국 투자가들이 매수가 들어간 보험과 철강 업종이 강세를 보였고 그다음에 화학이라든가 해운 업종, 그다음에 오래간만에 5G 관련 종목들이 반등을 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대체적으로
지수가 하락한 국면이었기 때문에 뭐 국지간 종목도 상승 크지는 않았었는데 이슈와 종목들 중심의 차별화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주요 종목들을 제가 좀 상승한 종목들을 좀 특징 종목들을 꼽아봤는데 네. 포스코 엠텍이 이틀 동안 지금 상한가입니다. 아무래도 강하네요. 예. 그렇죠. 아르헨티나의 리튬 광산 개발 관련해서 포스코가 대박을 터뜨렸기 때문에 네. 포스코 엠텍이 광물자원 개발과 관련해 가지고 수혜를 받지 않겠는가. 이러면서 이제 이 종목이 상승하면서 일부 이제 과거에 남북 경협 때 광물자원 쪽으로 수혜를 받았던 일부 뭐 에버담이라든가 개별 종목들까지 네네. 함께 덩달아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사조 산업을 좀 보여야 필요가 있을 것 이건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이 오는 거예요? 오늘 또 이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아, 같은데요. 그래요? 네. 종목이 이제 23% 가까이 급등을 했는데 일단은 이유 자체가 소액주주 연합이 오너 리스크로 인해 가지고 기업 가치 훼손이 계속적으로 발생 좀 하고 있어 가지고 경영에 참여를 하겠다. 이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예. 이제 사조산업이 대표적인 자산 가치 대비해서 싼 주식입니다. 근데 사조산업이 현재 시가총액이 2천억이 안 되는데 네. 회사가 경기도 광주 쪽에 약 56만 평 정도의 땅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골프장 쪽이거든요. 그 예. 평가 차익이 4조 원에서 5조 가까이가 돼요. 네. 근데 그 계속적으로 오너들이 그 자산을 이용해 가지고 다른 쪽에 주주 가치 훼손시키는 역할을 하니까 경영에 참여하겠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사조 산업뿐만 아니라 사조 그룹들이 많습니다. 사조 오양, 사조 대림, 사조 동아원, 사조 시푸드 관련 종목들이 주가 정말 쌉니다. 그렇군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소액 주주들의 어떤 운동 자체가 어떻게 보면 미국 쪽에서 공매도 관련한 한국판 게임스탑과 관련해 가지고 주가가 네네. 근데 이래서 반대쪽 공매도가 이런 가치가 훼손이 됐으니까 예. 이제 그런 차원에서 해야 된다는 전반적으로 중소형 종목들 싼 종목 쪽에 소액 주주 운동이 활발히 전개될 가능성이 시험대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사유산업 같은 게 지난주 시간 외로 장중에 상한가로 끝났거든요.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군요. 관련 어떤 종목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서진 시스템을 중심으로 5G 군요. 5G 관련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빠지다가 빠졌던 이유 자체가 이제 삼성전자가 미국 쪽에서 수주를 많이 받지 않게 냈었는데 장기 기대치보다 못 맞음에 따라 가지고 관련 종목 주가 많이 빠졌거든요. 네. 낙폭과에 따른 반등 관점에서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난주에 계속적으로 상승을 보였던 작가 자체가 해운주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최근 이제 말씀해 컨테이너 업종 지수는 2주연속 떨어지고 있는 쪽인데 벌크 분위 지수는 지난 주간 단위 약 10% 정도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배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지금. 네, 그렇죠. 그 지수가 올랐다는 이제 건? 패너션간이 많이 올라온 이유 자체가 해서 이제 벌크선이니까 최근에 철강업황의 호전과 맞물려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다음에 태양광 쪽에 최근에 폴리실리콘 강세가 전개되면서 OCI가 두드러진 상승을 좀 보였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시간에 제가 추천했던 현대상상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상승 움직임이 전개되고 강하더라고요. 있다고 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전반적으로 5G 보험 철강 민감주들도 있고요. 또 오랜만에 올라온 5G 이제 이거는 근데 추가적으로 뭔가 상승을 더 갈 수 있다는 내용보다는 이제 저가에서 올라갔다 정도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장 투자 전략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상승 출발을 할 것이다라는 내용도 좀 많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일단은 저는 이제 지난주에 저 앞서 얘기했다시피 변동성 부분 자체가 미국의 국채 수익률 상승 부분이었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저는 지난 주말에 미국 시장의 흐름으로 본다 한다면 어느 정도 국채 수익률 상승과 관련된 악재는 어느 정도 많이 해소가 좀 된 게 아닌가. 그 이유는 네, 일단은 지난주에 미국의 경기 부양책이 1조 9천억 달러 규모가 자체 샤시적으로 통과된 거랑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고용 지표가 중요한 포인트인데 일단은 실업률 예상보다 좋게 나왔고 고용 지표도 좋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채 수익률이 1.6 상승했다가 발표된 이후로 떨어졌어요. 맞습니다. 1.57%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일단은 시장 이렇게 보셔야 되거든요. 국채 수익률이 떨어져야지 주가가 상승을 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나왔는데도 그렇죠. 왜냐하면 국채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자체는 경기 회복이 그만큼 안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시장에서 결국 경기 회복이 가면서 물가는 어느 정도 국채 수익률 상승을 해야지 상승하는 구간이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이런 또 경제 지표 호전에도 불구하고 막 경제 지표 좋게 나왔었으면 어떻게 했어요? 국채 수익률이 더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게 정상인 거죠.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채 수익률이 1.6%에서 떨어졌다는 거죠. 아, 경기 부양책도 통과가 되면 됐고 고용 지표가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일단은 미 국채 수익률 상승으로 인한 시장의 악재는 상당히 떨어질 거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적응한 것도 있다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여기에다가 중국의 긴축 우려감 자체도 앞서 얘기했다시피 네. 중국의 GDP 성장 목표치를 상향 조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군요. 영향이 크지는 않다. 이 두 가지 미국과 중국의 긴축 우려감 자체가 이번 주에는 많이 악재가
완화가 좀 될 거다. 그러면 시장 자체가 어느 정도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지난주 12,500까지 내려왔지만 어느 정도 저점이 형성이 좀 됐고요. 중국 시장 같은 경우도 상해 종합주가지수 기준에서 3,450포인트 언저리에서 네. 어느 정도 저점이 형성이 좀 됐고요. 그다음에 우리 코스피 지수도 지난 1월 29일 날 저점이 형성됐던 2,960 위에서 60일 이동 평균선이 2,990포인트 정도 되는데 그 선에서 일단 종가상으로 3,000포인트를 안착을 했기 때문에 네. 충분히 저점은 확인이 좀 되면서 글로벌적으로 그렇죠. 다. 국채금리 네. 상승에 따른 어떤 노이즈 부분 자체가 많이 해소가 좀 되지 않겠는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전체적으로 지난주 변동성 국면에서 벗어나서 변동성은 좀 축소가 좀 되면서 네. 단계적으로 상승하지 않겠는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만은 이번 주에 이제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게 파월 있죠. 의장의 네. FMC 16, 17일 날 했죠. 주말 정도에. 네. 그걸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주는 바닥을 확인하면서 박스권 내에 3,000포인트와 3,100포인트 사이에 그다음에 제가 이제 3월 중순 이후에 상방향 전환을 가능성이 크다고 얘기하고 있는 쪽인데 예. 주 후반 내지는 다음 주부터는 충분히 점진적인 우상을 하지 않겠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시장을 좀 보고 있는 쪽인데요. 일단은 뭐 오늘 같은 경우는 뭐 반등이 자연스럽게 좀 나오겠죠. 아무래도 낙폭 과대 종목들 중심의 반등입니다. 3,100포인트 정도까지는 낙폭 과대 종목들 중심의 반등이 전개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3월 20일 넘어가게 되게 되면 이제 결국 이제 1분기 실적으로 넘어가게 되냐 3월 말 정도부터 해서 네네. 실적 종목 중심의 차별화 장세가 3,100포인트 이상에서 전개된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 포트 구성할 때 반 정도는 단기적으로 저가에 있었던 종목들을 잘 골라놓고 그리고 3월 중순 이후를 좀 고려했었을 때 전략도 좀 같이 해놔야겠네요. 예, 그렇죠. 지금은 이제 3,000에서 3,100포인트 구간이니까 제가 예.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주가 빠질 때 사야 되고 올라갈 때 따라 사시면 안 된다는 얘기 쪽인데 네네. 일단은 뭐 등락 구간이 전개되고 있지만은 일단은 3,100동 정도까지는 낙폭과대. 오늘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정도들이 평균 2% 정도 반등입니다. 그렇군요. 예, 거의 그러면서 오늘은 거의 다 올라간다. 그렇죠. 50포인트, 예. 60포인트 정도 반등이 좀 나오면서 그렇군요. 3,700, 80 정도.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내일 정도 반등이 나온다면 3,100포인트 등락권이 전개되고 난 다음에 네. 만기일과 그다음에 FMC 회의를 좀 확인하고 다음 주 시장이 방향이 잡히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오늘은 뭐 낙폭과대 종목들 중심의 반등이 전개될 거고 그다음에 실적 종목 차별화 중심의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실적이 좋은 쪽은 일단은 그 1월달, 2월달 수출 지표를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네. 주도하고 있는 쪽이 반도체, 자동차, 그렇죠. 화학입니다. 네네. 이쪽이 주도할 수밖에 없는 거고 최근에 화학이라든가 철강 제품 가격도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인프라 투자와 관련해 가지고 뭐 건설 기계라든가 그다음에 친환경과 관련된 종목들 쪽에 포인트를 잡아야 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건설계 쪽도 이미 또 얘기 좀 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장 관심주 어떤 쪽에서 좀 찾아보셨습니까? 예, 지난주 목요일 날 제가 요즘 핫한 게 철강 제품이었다고 맞아요. 그다음에 네. 제가 화학 쪽으로 좀 보고 있는 쪽이거든요. 화학 예, 쪽이요? 화학 네. 쪽에서 오늘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현재 화학 제품 가격이 철강 제품에 이어서 가격이 계속 강세입니다. 스프레드 마진 자체가 지금 10년 내에 지금 최고 수준이라고 그러니까 좋네요. 지난 주간 단위로 주요 제품 가격 동향을 좀 표를 좀 보시게 되게 되면 네. 에틸렌이 약 13.7% 떴어요. 이제 기초 유분의 대표적인 쪽이죠. 그다음에 부타디엔이 10.6% 상승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폴리에틸렌 계열의 P라든가 PP라든가 이게 이제 합성 수지 쪽이거든요. 이들 네. 관련 쪽이 작년도도 많이 떴지만 꾸준하게 상승을 좀 하고 있는. 등락은 있지만 그래도 주요 요소들은 다 오르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대신 이제 상대적으로 약했던 부분 자체는 이제 중간 정도에 있는 그 합성 섬 쪽입니다. 합성 섬이요? 이게 예. 합성 섬유 쪽에 매출 비중이 많은 쪽이 네. 롯데케미칼을 봐야 되겠죠. 롯데케미칼은 약간 이제 부정적이죠. 그렇군요. 한다면. 네. 그다음에 이제 가성소다가 지난주에 많이 떴는데 가성소다와 제품 가격 실적이 많이 반응한 게 롯데전기락이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태양광 폴리실리콘 가격도 이제 9% 상승하면서 지난주에 OCI 주가가 많이 떴던 그 이유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하여튼 네. 가격 강세가 전개가 좀 되고 있다. 그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강세를 보이는 이유 자체가 이제 춘절 이후에 중국의 수요가 많이 증가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미국의 이제 한파로 인해 가지고 이제 차질 부분도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이제 한파가 어느 정도 좀 완화가 좀 되면 공장 미국의 강요 가동이 증가되면서 약간 가격이 주춤하지 않게 전망도 있지만은 그렇죠. 예. 현재 가격 강세 자체가 이것 때문에 강한 건 아니거든요. 수요 증가의 요인이 좀 강한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강세가 전개되지 않겠나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이게 수출 지표를 좀 보시게 되게 되면 이제 1분기 실적을 봐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앞서기 다 실적 차별하니까 네. 화학 제품과 관련된 1월달, 2월달에 국내 수출 동향을 보시게 되게 되면 1월달 같은 경우 화학 제품 가격 수출이 작년 대비 8.6% 증가했는데요. 이게
26개월 만에 플러스 전하는 겁니다. 아, 의미가 있네요. 네, 그렇죠. 26개월 만에 돌아선 거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2월 달 같은 경우는 22.3% 증가했어요. 22.4% 증가했기 때문에 예. 그다음 일간 단위 수출로 따지면 거의 46% 증가했습니다. 어. 자동차, 그다음에 이제 진단키트를 중심으로 헬스케어 다음으로 네. 실적 증가폭이 가장 수출 증가폭이 큰 게 화학 제품이기 때문에 결국 이 부분 자체가 1분기 실적으로 전개된다고 좀 봐야 되겠죠. 이미 숫자로 찍히고 예, 있는 예, 상황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예. 최근에 실적 자체가 계속적으로 컨센서스가 상향 조정이 좀 되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화학 관련 종목들 밸류를 좀 보시게 되게 되면 일단은 대체적으로 뭐 롯데케미칼이라든가 대한유라든가 금호석이라든가 롯데정밀화학 중심으로는 PER이 10배 미만입니다. 올해 장 실적 기준에서. 싸네요. SKC가라든가 이제 SKC가 비싸짐 자체가 2차 전지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으니까 이제 별개를 좀 그렇군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전반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효속 첨단 소재 같은 경우 수소차 관련해서 움직임 전개되고 있는 쪽이니까 제휴하고는 대체적으로 수익성 지표상으로서는 PER 10배 미만이기 때문에 싸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맨 그렇군요. 오른쪽이 이제 주가 상승률인데 지난 주간 단위로 이제 가장 많이 뜬 게 금호석유하기 10.9% 정도 떴고 그리고 효성 첨단 소재. 효성 예. 첨단 소재가 네. 조정받고 이후에 이제 수소차 관련 쪽으로 상승을 네. 한 게 특징이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오늘 관심 종목은 금호석유화학을 좀 보도록 할 건데요. 금호석유화학인데 많이 올랐는데도 이걸 또 봐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네. 가장 실적 성장이 컨센서스 가장 강한 게 금호석유화학입니다. 아, 여기다가 최근 이제 경영권 분쟁 이슈도 좀 있기 때문에 이건 네, 덤으로 네.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금호석유화학의 주력이 크게 4개 사업 부분입니다. 네. 합성 수지, 그다음에 합성 고무, 네. 그다음에 페놀 수지, 네. 그다음에 발전소과 관련된 에너지 부분이나 봐야 될 것 같은데 모든 사업 부분 자체가 좋습니다. 특히 이제 그래요? 회사 주력 제품인 MB 낙텍스라고 MBL이라고 하는데 네. 이건 뭐 제품 가격이 이제 코로나 국면 때문에 수혜를 받은 부분도 있지만은 계속적으로 가격 강세가 좀 전개되고 있어가지고 네. 이 부분 자체가 실적 증가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석유화학 업종 내에 독보적인 실적 성장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 실적도 사상 최대치가 났거든요. 계속 좋은 흐름이 이어져 오고 있고. 그렇죠. 다른데 작년도에 뭐 롯데케미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한유화도 주가 많이 떴지만 실적은 거의 역성장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과거로 따지고. 근데 최대치겠다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앞서 이제 표 자체는 이제 PER 8.5배 정도 되는 수준인데 근데 일부 증권사 쪽에서 최근에 나온 보석 전망을 따지면 작년도 영업이익이 7,422억이지 않습니까? 네. 현재 시행 컨센서스가 1조 1,800억인데 일부 증권사 낙관적으로 본 데는 지금 올해 영업이익이 1조 7천억이 넘어갈 거다. 세게 현재 보네요. 표는 지금 시장 컨센서스를 제가 제시해놓고 있는 상태인데 예. 이게 1조 7천억 정도는 최근에 제품 가격 강세를 반영한 거니까 그렇군요. 그런 PER이 현재 8.5배지만은 네. 5.7배까지 떨어지거든요. 이게 가장 이게 작년 대비해서 매력적이네요. 영업이익이 100% 정도 증가된다는 그렇죠. 거죠. 예, 매력적이네요. 낙관적 전망을 따지면 100%보다 훨씬 더 증가되겠죠. 그런 부분을 보셔야. 그다음에 이제 회사가 최근에 경영권 분쟁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범이라고 막으면 박찬구 회장하고 그다음에 조카인 박철환 씨인가요? 네. 결국은 주유주 가치 개선 요인입니다. 이제 박철환 상무가 지금 반격을 하면서 그렇군요. 배당을 현재 10%대에서 배당 생각을 50%까지 늘리겠다. 그러면 작년도 배당이 아마 1,500원에서 11,000원대까지 늘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여기다가 비영업용 자산을 매각을 해가지고 주주 가치를 높이겠다. 그러면 이제 왜냐하면 이게 소액 지주주 지분이 결국은 결정하거든요. 대주주와 현재 박철환 상무 간의 지분이 5%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네네. 박철환 상무가 약 10%대 정도. 그다음에 박찬구 회장 일가를 포함하면 14.8이거든요. 낮습니다. 결국 주도권은 누가 캐스팅 버튼은 연기금하고 소액주주들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소액주들을 한심 사격에서 박철환 상무가 주주 가치와 관련해서 제시를 했으니까 결국은 이제 박찬구 회장 쪽에서 추가적인 조치가 나오지 않겠는가. 그렇겠죠. 왔다 그런 갔다 관점 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제 그런 덤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 보시면 될 것 같고 차트 좀 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좀 지난주에 10% 정도 올랐으니까 네. 추격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매수 가격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네, 그렇죠. 네. 지난주 제가 목요일날 대한장을 추천해드렸더니 대한주강이 서자마자 14, 5%인가 급등하더라고요. 그러게요. 따라가서는 매매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좀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뭐 주가가 올라가겠지만은 23만 5천 원 정도 전을 좀 매수가에 잡아드리고 싶고요. 네. 목표 가격은 28만 원 정도. 그다음에 손절 가격은
20만 8천 원이 최근에 종가상 저점이 20만 9천 원이거든요. 넓군요. 예. 20만 8천 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금호석유 종목이 되겠습니다. 매수 가격 23만 5천 원 전후에서고요. 목표가 28만 원, 손절가 20만 8천 원이라는 부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토마토 투자자와 박주현 운용과 함께한 오늘장 모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장 모닝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잠시 후 김소경 앵커의 클로징 멘트 한번 보시겠습니다.